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국에서 23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거리 두기가 완화돼 최대 10인이 자정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는데요.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23만 명이 좀 늘었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많긴 하기도 하고 감소 추세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숫자인데 다만 이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여전히 정점 구간에 좀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추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신규 확진자 수 자체도 조금 줄긴 했지만 예. 주간 신규 확진자 수를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약 한 13% 정도 감소한 정도. 네. 그러니까 아주 큰 폭의 감소는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는 않고 네네. 그 전주에도 한 13% 감소였는데 계속 그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사망자 수 같은 경우에도 그 예. 주간 사망자 수가 한 2,312분 정도 예. 사망하셨는데 지난 그 2주 전에 2,500분에 비해서는 약간 준양상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망자 수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중에는 안타깝게도 어린아이들 9세 이하 어린이도 4명 그리고 이제 10대도 2명, 20대도 6명의 사망자가 일주일 동안 발생해서 여전히 확진자 수도 많고 사망자 수 그리고 젊은 층의 사망자도 꽤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는데 네네. 지금 여전히 조금 더 증가할 때는 40%, 50%씩 증가하던 게 감소세가 굉장히 더디면서 계속 많은 확진자 수, 많은 사망자 수, 많은 중환자 수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조금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자, 내일부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10명까지 또 다중이용 시설 영업 시간은 자정까지로 이제 허용이 확대가 됩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해도 확진자가 10에서 20% 증가에 좀 그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예측은 그렇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번 정부의 조치가 어떤 좀 효과를 낼 것인지에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수가 약간의 증가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좀 우리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들이 많이 해소될 것인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너무 많고 감소세가 굉장히 더딘 상태에서 10%, 20%의 증가 가능성은 굉장히 상당히 부담스러운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정부가 쭉 꾸준히 진행해온 거리두기 완화 조치, QR코드 방문자 출입 명부를 해제하고 또 백신 패스도 해제하고 또 자가격리자의 엄격한 자가격리 감시 관리 이런 것도 조금 완화하면서 완화 조치가 지금 이제 사적 모임과 영업 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예. 상당히 지금 여전히 확진자 수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빨리 줄지 않고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 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가 그동안 방역을 잘하면서 이제 사망자 수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좀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은 주변에 뭐 뉴질랜드, 호주, 뭐 일본, 대만 등과 비교했을 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같은 경우에도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보시면 한 2만 명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400명 이상 나오기 때문에 예. 다른 주변 국가에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 사망자 수를 나타내고 있어서 예. 우리가 조금 더 사망자 수를 줄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일상 회복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그리고 사망자 중환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몸이 불편하셔서 진료를 받는 데 있어서 혼란과 불안 없이 좀 안정되게 체계적으로 또 편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조금 더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2주 동안 방역 지표가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면 마스크 착용한 거 이외에는 모두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번 거리두기가 마지막 조치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사망자 수나 위중증 환자도 그렇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렇게 다시 일상 회복으로 쉽게 돌아가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데 교수님 보실 때는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는 것의 어떤 관건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을 좀 중시해야 될까요? 네, 아마도 이제 특히 피해 최소화, 건강적인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예.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또 중환자 수도 최소화하고 또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비코로나 환자분들도 제대로 좀 편하게 진료를 받으시고 예. 또 무엇보다도 가급적이면 후유증을 많이 남기지 않고 장기적인 코로나 후유증 없이 좀 이번 유행을 넘기면서 안정화되는 추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서 많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예. 그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굉장히 점진적으로 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전히 확진자 수가 많은 상태에서 조금 다소 이제 급진적인 완화 정책을 펴는 것.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행세가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해석 하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방역 완화를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 같은데요. 네. 일단은 우리가 여전히 많은 사망자 수는 지금 우리가 조금 더 확진자 수를 줄이면서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드리면서 예. 우리가 조금 일상으로 나가는 노력들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전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또 다른 방침을 보면 코로나 확진자 일반 이제 의료 체계 내에서 진료를 받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내일부터는 이제 동네 의원들도 확진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 진료센터로 좀 지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확진자를 진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예. 신청하는 병의원에 한해서 한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기존에 신속 항원 검사를 하시던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을 좀 어느 정도 분리한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네. 바로 전환이 가능할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병의원에서도 또 이제 추가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원칙적으로 좀 지켜야 될 사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확진자분들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예. 또 가급적이면은 그 병의원 진료 방문 목적만 가지고 외출을 하시고 좀 다른데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그렇죠. 다른데 예. 들르시는 것은 안 되시겠고 네. 또 이제 병의원들에서는 이제 이런 확진자분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늘 다니시고 또 혈압이나 당뇨약 같은 잘 조절되시는 분들의 약 처방 같은 것을 오히려 좀 비대면으로 바꾸면서 네. 확진자분들을 이제 대면 진료로 전환한다든지 또 공간 분리가 좀 충분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좀 시간을 좀 나눠 가지고 확진자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섞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네. 또 확진자분들도 이제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그 해당 병의원의 어떤 진료 지침을 한번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어제 해제가 됐는데 감염됐다가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병원 얘기를 들어보니 병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검사 수요 때문에 감당이 바쁜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그 동네 병원들이 외래진료센터로 참여하게 된다면 이거를 또 이제 비확진자 입장에서는 확진자랑 접촉하는 걸 좀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진료 시간이라든가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병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면 여의치 않다면 어떤 적극 참여에 좀 대면 진료 적극 참여에 좀 꺼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이 부분을 봐야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병의원의 사정이 좀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병의원 위주로 참여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자기 환자를 쭉 보시던 주치의 선생님들이라고 하시게 되면은 예. 또 단골 환자분들이 감염자 그분을 또 잘 아시고 계시고 또 그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또 책임감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또 환자분들도 자기 증상에 대해서 좀 편하게 잘 말이 통하는 의사가 필요하니까 또 여러 가지 증상을 좀 다 알아봐 주실 수 있는 주치의를 봐주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자기 환자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시간을 따로 내서라도 그 확진자분들 좀 진료해 주실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시간적인 분리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면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여력이 되시는 병의원부터 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게 되면은 많은 의료기관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되면은 또 환자분들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혼란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이제 의료 대응 체계도 조금 더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좀 여유 있게 좀 충분히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 안착이 장기적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팍스로비드 있잖아요.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내일과 모레 22만 2천여 명분이 추가로 도입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처방기관이 좀 제한돼 있기도 하고 또 물량이나 시점도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할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뭐 국내 복제약 뭐 생산도 그렇고 수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국내 상용화는 뭐 아직 이른 시점이겠습니다. 언제쯤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큰 것이 특허 문제가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그 한시적으로 중저소득 국가에 한해서 이런 복제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복제약을 공급하기 위한 회사들을 전 세계 한 35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 기업들이 이제 복제약을 만들어서 중저소득 국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가 있게 되겠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자체 생산한 복제약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회사하고 좀 어떤 특허권에 대한 따로 계약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아마 한 1년 정도 후면은 복제약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허에 관계된 계약만 해결되게 되면 아마 1년 내로는 상용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초창기에 확진되셨었고 저도 이제 뭐 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부로 해제가 됐지만 이게 보니까 제 주변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근데 롱 코비드란 말이 나올 만큼 이게 확진이 끝나고 이제 완치가 되고 나서도 그러니까 완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격리 해제되고 나서도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롱 코비드란 말이 나올 만큼 또 각자 뭐 기침을 계속 한다든가 여러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체감할 만한 후유증이 어쨌든 좀 길게 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호소를 하고 있고 많이 또 그런 분들을 보실 거기 때문에 지속 기간은 얼마 정도로 보통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 일단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3개월이요? 진단되고 나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또 그거 자체를 또 어떤 진단 기준에 포함해 놨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반대로 말하면 좀 어느 정도 후유증이 있더라도 3주 아니면 3개월 이내로 많은 부분 호전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장기적인 만성 코로나 감염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겠고 예. 통계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일단 우리나라 분석 자료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을 한 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코로나 진단받고 20% 내지 70%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뭐 한 80여 개 연구를 종합해서 봤더니 한 32%는 코로나를 진단받고 나서 네. 최소 3주 이상 여러 가지 피로감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또 22%는 인지장애,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졌다든지 집중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그럴 수 것들을 있겠네요. 많이 호소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요인들, 백신 접종의 여부라든지 또 중증 여부 얼만큼 심하게 알았느냐, 또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나 또 걸렸을 때의 변이 바이러스별로 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필요할 텐데 일단 급성기를 지나고 나서도 상당 부분 지속되는 장기적인 후유증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또 호소하고 있고 또 검사로 이렇게 뚜렷이 안 잡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료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